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아하. 나 이 시간 너무 좋아. 이 시간 너무 좋아. 재밌다. 또 오늘 뭐 할지 기대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아이고. 궁금해. 주제 얘기하기 전에 요즘에 뉴스 보다 보면 부동산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산만이죠. 아니 제가 요즘에 또 청약 이런 것도 많이 알아보고 있고 아파트 이런 거에서도 이제야 조금씩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맞아. 너무 이제 손대기가 좀 힘드니까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저도 청약을 좀 신청하려고요. 뒤늦게나마 아이가 그러니까. 둘이니까 좀 그쵸.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더라고. 청약 통장 있어요? 통장은 있는데 죽어 있어요. 살려야죠. 아니 그래도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도 좀 적당히 있고. 적당히는 없어가지고 한 번에 넣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맞아 넣으면 네. 돼. 요즘에 넣은 다음에 분할 회차를 눌러. 그 알아서 분할돼서 들어가니까. 요 전문가인데. 되게 좋은 빠삭하죠? 전문데? 야, 준비되어 있는 신부감이네. 그럼요. 연락 주세요 모두. 맞아요. 그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뉴스 보면 좀 답답한 면도 있어요. 근데 그 뉴스 집값을 또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 어떤 거죠?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그러니까 막 다가가면 막 뒤돌아서 막 도망가. 약간 무슨 숨바꼭질하듯이. 그러니까. 이 서울 하늘 아래 진짜 제 이름으로 된 집을 하나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서울 서울. 다시 서울 서울 서울.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뉴스가 요즘에 부동산 전체 관련된 뉴스들 들어봐도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바로 되진 않아요. 맞아요. 다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좀 답답해요. 알베르토는 어때요? 저 진짜 한국에 와서 제 생각 느꼈던 게 한국에서는 뭔가 집에 이렇게 자산, 투자 개념이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이 그냥 가족이랑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 그런 개념인데 맞아요. 오히려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 자리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은. 사실 이게 사는 곳이잖아요, 집이. 그쵸. 근데 약간 사는 것이 되는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 오 라인 뿜뿜뿜뿜. 그런 느낌도 아나운서 좀 역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 가족이 정말 평화롭게 지내는 곳이 바로 집이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분위기 상에서도 이 집의 형태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 알아볼 주제는 바로 이 주택 문화의 변천사입니다. 재밌다. 야, 이거 오늘도 추억 돋는 시간이 아니면 되겠구만. 난 이 시간이 가장 좋지. 제일 신났어. 요걸 알아보면 또 우리가 집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될지도 정말요? 모르니까 아유, 한번 바로 알아볼까요? 좋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VCR. 스타트! 정겹다. 저 때는 다 집이 낫네. 한국의 주거 문화를 말하려면 먼저 전통가옥 한옥을 만나봐야겠죠? 아직 우리의 옛 모습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전통 마을을 찾았습니다. 한옥이 진짜 위대한 건축물이에요. 외국인 보기에도 빠질 수밖에 없어. 맞아요.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좀 평화로워져요. 맞아요. 한옥은 왠지 그 어르신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희조차도 요즘에 시골집에 가는 막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요즘 분들은 저렇게 한옥집에서 사는 거에 대한 로망이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좋아요. 서울하고 인근에도 한옥촌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보면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맞다. 나 혼자 살았지.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조상 대대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주거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왔는데요. 이런 주택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바로 한국전쟁 직후입니다. 지난날 문란한 시정의 틈을 타서 도심지에 난립했던 무허가 건축물은 당국의 철거령과 주민들의 잦은 협조로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대부분 철거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이 국토 위에서 서민들이 급하게 좀 살 집을 짓다 보니까 무허가 불량주택의 수가 좀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자촌이죠. 별도로 집 지을 부지를 마련해주고 그들을 이사하도록 조처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거의 다 사라졌지만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예전에는 그 서울 안에도
판자촌이 진짜 많았다고 해요. 맞아요. 네. 이런 뭐 주택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양 자체도 굉장히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휴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정부가 한 5,500채 정도 이제 공급을 하겠다 와. 이렇게 나섰습니다. 건설의 우렁찬 한맛 소리와 더불어 서울 시내 영등포구 구로동에 또 하나의 거대한 주택초원이 완성되어 집 없는 세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서울 인구는 날로 늘어났는데요. 네. 1966년에는 3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1990년대에는 이제 1,0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와, 정말 이렇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 서울의 집이 정말 부족하겠네요. 부족하죠. 아, 지금도 그렇지만 저 때도 아니 이렇게 집이 서울에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는 거야? 지금도 제가 하는 생각이긴 한데 왜 그럴까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아, 진짜. 그러니까. 지난날 우리네 주변에 가난의 대명사처럼 보였던 판자촌, 오막살이 그리고 토담집. 그러나 오늘날 이른바 문화주택이란 말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몹시 낯설던 것이 우리네 형편이었지만은 지금은 집이라면 의리에 문화주택을 연상하게끔 우리의 생활 수준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 문화주택이란 말이 나와요. 네. 생소하시죠? 네. 들어봤어요. 이게 서양식 주거 문화를 반영한 주택을 말하는데 이 문화주택이 일제강점기에 처음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 크게 유행을 하면서 한국의 주택 문화를 많이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단층 주택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다세대, 다층 주택 형태가 좀 대세가 되기 시작한 거죠. 서울교회 종암동에 현대식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값싼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산업에서 서부덕일 기사의 설계에 의해서 완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인 주택은 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언덕에 지어진 종암 아파트였습니다. 이야. 아니, 은근 깨끗하고, 은근 약간 놀러 갔을 때 보면 리조트 같은 느낌도 있고. 그쵸. 이게요, 1958년에 지어졌습니다. 58년. 야, 네. 엄청나게 오래된 거네. 그렇죠. 5층 규모로 지어졌는데 자본은 미국에서 그리고 설계는 또 독일에서 시공은 이제 우리나라 건설 회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구도가 뭐 방 2개,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까지 집안에 다 있는 구조였어요.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 다 당연한 그렇지 않아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구조였다고 합니다. 아유, 50년대면 뭐 화장실이 집안에 그 있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아니, 사실 뭐 80년대 때만 해도 막 집안에 그 요강 있죠. 요강이라고 아세요? 그냥 알죠, 요강 알지. 가다가 그냥 몸부림치다가 요강 발로 치면 난리 나는 거야. 다 깨야 되는 거야. 그거 우리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어, 그래요? 우리 집에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너네 할머니인가? 그러니까 용량은 좀 넉넉해요? 넉넉하죠. 그래도 넘치시나요? 한 요 정도 되지 제가 않나요? 봤을 때는 몇 리터는 들어가요. 한 4리터, 5리터는 들어갈 것 같아요. 한 3, 4명이 밤새 싸도 문제 없어요. 괜찮은 것 같은 양이었어요. 그렇죠. 아, 지금 변기한테 감사해야겠다. 아, 그럼요. 저는 제 이름 자체가 이런 요강이라든지 이런 뭐 변기 문화에 대해서 정말 변기야 민감하거든요. 고마워. 에이그, 나 없었으면 지저분하게 할 것들이. 그러게. 아유, 정말. 자, 이게 이제 이 당시에는 고급 주택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뭐 이른바 상류층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좀 이렇게 잘 사는 집을 가면 벽난로 하나씩 있는 거 아시죠? 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옵션으로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고 이렇게 종암 아파트가 36년 동안 그 자리를 딱 지키다가 1993년에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상류층 말고 일반 서민들이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된 건 어느 때부터인가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1962년에 마포에 6층짜리 이 대단지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이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최초의 임대주택 형태였다고 합니다. 좋다. 나날이 인구가 늘어가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공단에서 건설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약 400세대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데 집 없는 사람들의 큰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관만 봐서는 지금의 아파트랑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우리나라 최대의 현대식 아파트가 서울 시내 마포에 세워졌습니다. 6층 6동의 현대식 건물의 이 아파트는 453세대에 2,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마포 아파트가 이제 서민들을 위한 최초의 아파트다라고 방금 뉴스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이 종암 아파트랑 다르게 이 마포 아파트에도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아, 종암 아파트에는 없어요. 없어요? 네, 요것도 퀴즈로 한번 드려볼까요? 재밌다. 아까 오늘. 벽난로가 퀴즈. 있었어? 그럼 요번엔? 그럼. 아까 6층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아파트 6층이면 꼭 있어야 되는 게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뭐 걸어서 못 올라가요? 저는 지금 5층 사는데 맨날 엘리베이터 타고 가요. 아, 엘리베이터. 최초 한국 엘리베이터 여기였습니다. 야,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정답. 오, 뭐야, 사실 정답이야? 이 마포 아파트가요. 10층짜리로 지어질 계획이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계획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어. 이게 예산 부족 문제로 가진 거. 조금 낮아지면서 엘리베이터도 빠졌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게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종암 아파트랑 다른 게 딱 보면은 종암 아파트는 그냥 이렇게 배경이 좀 그랬는데 여기서는 약간 아까 나무 같은 게 보였단 말이에요. 조경? 조경? 공원! 공원? 정답을 해드릴게요. 정답을 해드릴게요. 선물 주세요! 왜 이러세요? 선물 줘! 왜 이러세요? 퀴즈를 왜 낸 거야? 작가님 살려주세요. 아니 이럴 거면 퀴즈를 왜 낸 거야? 야, 너네 선물 없는 퀴즈 말이야. 왜? 너네 연애질은 끝나고 해. 똑똑함, 노란색. 똑똑함 1포인트 증가. 감사합니다. 아, 좋았어요. 이것들이 자, 이게 마포 아파트가 대단지로 지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공원, 녹지, 운동장 같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커뮤니티 시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지어질 때 계획에 넣는 부분이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혁명이었다 그래요. 야, 그럼 아무래도 좀 비쌌겠네요. 엄청 비쌌겠지.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공적 자금을 통해서 이제 건설이 됐고요. 당시에 3년을 거주하고 나면 이거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어졌는데 좋다. 당시 분양가가요. 얼마요? 62만 원이었다 그래요. 저기 죄송한데 지금 한 5채만 살게요. 잠깐만 타임머신 없어? 잠깐만, 타임머신? 일단 어디로 계좌이체하면 되죠? 자, 62만 죄송한데 62만 원이요? 5채만 사겠습니다. 욕심 안 낼게요. 그냥 빨리 계좌번호 불러. 지금 62만 원이라 그러면 이렇게 다들 연체 가겠습니다. 너도 나도 사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근데 당시 안 그랬다 그래요.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어색한 주택 형태였던 거예요. 고층 빌딩에 그러니까 대한 지금 약간 알았어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약간 이런 게 좀 주택 문화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실제로 사겠다고 한 사람들이 초반에는 10%도 안 돼요. 정말요? 네. 지금 한국에서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잖아요. 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아파트 많아진 거예요? 자, 이렇게 아파트가 이제 인기를 본격적으로 끌기 시작했는데요. 네. 아무리 지어도 이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80년대 후반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주택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국민들이 희망하는 주택 형태가 아파트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200만 호 건설은 87년 당시 우리나라 주택 총수의 3분의 1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로 작년 말까지 이미 120만 채가 입주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됐고 주택 200만 호 중 150만 채 이상이 집 없는 사람에게 분양돼 한 가구당 5명으로 계산하면 모두 1,000만 명이 새 집을 갖게 됩니다. 전세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집값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싼 값에 임대 아파트를 해주셔서 우리 5 식구 이제 걱정 없이 살게 돼서 참 고마워요. 아주 이렇게 잘 지어주셔가지고 이사를 오늘 왔는데요. 저희가 한 10년 동안 사글세로 살다가 이번에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지어주셔서 이렇게 이사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실 200만 호면 진짜 뭐 지금으로 쳐도 꽤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1987년 정부 차원에서도 이 국민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려고 추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주택수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였다 그래요. 이야, 그 무렵 생긴 게 사실은 일산은 그냥 솔직히 다 논밭이었어. 분당이 어딨어, 분당이 무슨 분당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냥 거의 시골인 줄 알았어. 잠실이나 연돈대교도 그랬잖아요. 연돈대로. 잠실도 거기 모래밭, 아이고. 택시 타면 기사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냥 다 시골이었어요. 앞서서 분당 말씀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분당 가면 막 아파트들이 엄청 많죠. 장난 아니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분당 가면은 뭐야 바람이 분당 그냥 바람만 있었다 어머, 그래요. 갑자기 깨알 개구? 어머, 바람이 분당. 어머, 아니. 그거 살려주려고. 살려주려고. 어머, 그거 살려줘야지. 좀 부족한 거 살려주려고 또 한 번 더. 고마워.
고마워. 바람이 분당에. 이게 1989년에 일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고 네. 이제 1992년부터 입주가 완료가 됐는데요. 당시 주택 보급률이 85년에 69.8%에서 91년 74.2%로 크게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 맞아요. 그런 도시들을 저희 학교 다닐 때 위성 도시라고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혹시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위성 도시가 있었나요? 위성 도시 많죠. 그러니까 위성 도시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개념 자체가 어떤 게 영국 도시 계획자가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도시 있으면 위성 도시들도 있어요. 저희도 로마 주변에 뭐 피우미치노, 오스티아라는 조그만 위성 도시들이 있고 다 똑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나 뭐 이렇게 주요 도심 인근에 위성처럼 있다 해가지고 위성 도시라고 저희가 부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통도 다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또 접근성도 좋아지곤 하죠. 그래서 이제는 뭐 수도권 전체가 다 이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서울을 벗어나 주변 도시로 이사를 가겠어요? 사실 그 바로 집값이 인서울보다는 이 아웃서울이 조금 더 저렴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는 거겠죠. 그렇죠. 네. 교통은 편한데 이제 집값은 조금 낮으니까 그렇게 위성 도시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사는 건데 진짜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을까요? 아, 나 궁금해요.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민영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됩니다. 자율화 대상은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22만 4천여 가구 가운데 30%인 연간 7만여 가구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온 분양가 자율화를 다음 달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은 현재 집값이 하락세에 있는 데다 주택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등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집값 상승 심리가 확산될 경우 아파트 값이 오를 수도 있어 택지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은식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고층, 엄청 고층으로 뭐 맞아. 30층, 40층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서울 곳곳에서 보이는 그 숲이 하나도 없어. 자연을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인조적으로 만든 공원은 보일 수 있는데 뭔가 숲을 본다던가 이러면 숲세권은 오히려 또 더 비싸지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숲은 못 보고 아파트 숲만 보게 되는 아파트 숲이야지.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명언 많이 지금은 이제 뭐 초고층 아파트 막 50층 넘는 것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유럽 같은 데 가면 너무 다르다 느껴지는 게 유럽 가면 이제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하늘을 보려고 주변을 둘러봐도 빌딩 숲밖에 안 보이는데 맞아. 그런 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서울 도곡동의 타워 팰리스. 지난 2002년 입주가 시작된 타워 팰리스의 성공 이후 초고층 아파트는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으면은 깜짝 놀란다 하잖아요. 네. 너 어디 살아? 나 타워 팰리스 이러면 팰리스? 왕인 줄 알고. 목동, 강남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쯤부터 사실 뭐 내가 사는 아파트의 뭐 브랜드가 곧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뭐 자이자이 자시가 막 하면서 외국인한테 아파트가 이름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파트 브랜드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원래 외국엔 없어요, 이름 있는 게? 없죠. 저희 그리고 사실 아파트 사는 거 선호하지 않아요. 아. 오히려 저소득층 분들은 아파트 많이 살고 네, 돈이 조금 있으면 아파트 살잖아요. 그렇네. 완전 반대요, 완전. 그리고 2006년부터는 이제 발코니 확장이 허용이 되면서 이게 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난리 났죠. 앞으로 아파트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자유롭게 변경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건축 허가나 준공 검사를 받은 주택도 일정 절차를 거쳐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저 유럽에서 사실 집에 발코니 진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근데 가끔 한국에서 이 발코니 거실처럼 사용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그동안 불법적으로 확장을 해서 마음적으로 좀 불편하고 단속이 걸릴까 봐 좀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합법화가 됐다니까 심적으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 하면 이제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2010년대부터는 이 아파트에 첨단 IT 기술이 적용돼 굉장히 다양한 또 옵션들이 등장하기 네. 시작합니다. 각종 첨단 기능을 갖춘 인텔리전트 아파트의 표준 모델입니다. 이게 좀 10년 전 영상이라서 패드가 상당히 큽니다. 저 정도면은 이게 왼쪽에 소문 나가겠는데요. 세탁기 켜. 음성 인식을 통해 세탁기와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맞벌이를 하는 주부로서요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꼈고요. 이렇게 첨단에 대한 시설들이 밖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걸 보고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는 주택 형태가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아파트의 변화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뭐 아파트 하다가 이제는 좀 약간 좀 넓고 한적하고 그런 전원주택으로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해외에서도 그래요. 약간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원주택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다들 전원주택 구매하려고 하니까 없대요. 진짜 공급이 달린대요. 맞아요. 아유 뭐 층간 소음이며 뭐 주차 문제며 이런 거 뭐 걱정 없으니까 그래서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거 뉴스에서도요. 앞으로 전원주택이 대세의 주거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화면으로 함께 좀 볼게요. 주변을 둘러싼 푸른 녹지와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전원주택.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누구나 한 번쯤은 살고 싶어하는 주거 공간입니다. 야, 저거죠. 나만의 공간. 이런 거야말로 진짜 공기도 너무 좋다. 탁 트였잖아. 앞으로 각광받을 주거 유형 1위는 전원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살고 싶은 주거 유형 2위는 아파트, 그리고 3위는 단독주택을 제치고 주상복합 아파트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어디 살고 싶으세요? 일단 좀 쾌적하고요. 그리고 교통이 좋은 곳에 살고 싶거든요. 나중에 아이들 크고 나면 전원주택 같은 곳에서 녹지도 있고 자연 환경을 좀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한국에서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데 근데 아이들도 결론 주변에 유치원 있어야 되고 저도 이제 반송구로 출퇴근해야 되고 맞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옥상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그만 정원이나 옥상만 있으면 그걸로 이제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노래 볼 때가 가장 섬뜩하고 무서워요. 뭔데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평당 3천이 넘어. 평당 5천이 넘는다고 강변은. 정말.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애들은 자연에서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서울숲 노래를 해요. 생각도 하지 마. 네 남편 가래기 찢어져. 네.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또 집터파크라고 해서 가정집 옥상이나 아니면 테라스에 작은 물놀이 시설을 만드는 게 또 한창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코로나 걱정 없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으니까 다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테라스 하우스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인기가 부쩍 높아졌다 그래요. 한번 보시죠. 아파트에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는 널찍한 테라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도 살고 싶다. 여기에서 이제 바베큐 구워가지고 맥주 한잔 최고죠. 그렇게 골프 연습 퍼팅기로. 도시에서 이렇게 주택 개념으로 와서 이제 여기를 와 보니까 정말 좀 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한때는 초고층이 대세였지만 요즘은 자연을 통한 치유를 뜻하는 에코 힐링과 경제성을 합친 신조어인 에코노믹스가 대세입니다. 야, 에코노믹스. 자, 이렇게 지금 최근 대세 에코노믹스까지 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유튜브 사진관을 통해서 오늘 뉴스를 통해서 이 주택 문화의 변천사 한번 살펴봤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딱 보면서 약간 집에 대한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늘 우리가 집에 대한 갈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어떤 아파트가 나타날지 조금 더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진짜 남의 시선 때문에 신경 쓰는 것보다 아니면 뭐 집값 때문에 뭐 투자 때문에 신경 쓰는 것보다 본인이 살고 싶은 집으로 살아보는 게 제일 좋고. 맞아. 너무 이렇게 아늑하고 좋은 집들이 많이 보니까 집에 가고 싶네요.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같네. 그 마음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집 가야죠. 그럼 우리 모두의 바람대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자, 유튜브 사진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예, 찰칵. 우리 집 몇 평 얼마. 에이.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저희는 또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주제 가득 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억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안식처 유튜브 사진관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는 즐거웠는데 여러분도 즐거우셨죠? 그럼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세요. 약속. 우리는 뉴튜브. 안녕. 야야, 요번에 그 재개발 발표됐대. 야, 지금 진짜 오늘 그거부터 그걸 분양해야 돼. 근데 잠깐만 돈이 없는데 어떡해. 일단 내가 일단 해봐. 이거 우리도 뉴베 넣었으니까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 잠깐만 어디. 감독님! 조명 위험해. 어떡해요? 야, 화면 밖으로 나가면 어떡해? 아니, 사람을 구하는 건 좋은데 개그우먼 박소영 씨는 사람을 구하고 온 겁니다. 구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박소영 씨입니다. 해드릴게요. 선물 주세요. 이러세요. 선물 줘. 퀴즈를 왜 낸 거야? 너는 살려주세요. 아니 이럴 거면 퀴즈를 왜 낸 거야? 야, 너네 선물 없는 퀴즈 말이야. 왜?